이 영상을 시청하시다 보면 다른 영상과 다르다는 점을 느낄 겁니다. 산업기사 기사 응시 자격 만드는 법을 검색하면 나오는 수만 가지 똑같은 내용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응시 자격 관련해서 알면 좋을 꿀팁만 모았으니 끝까지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나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먼저 보유한 자격증을 확인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응시 자격이 되기도 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산업인력공단의 응시 자격 조건을 봐주세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응시 자격에 해당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유사 직무 분야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전기 분야의 자격증 유사 직무에 경영, 방송, 재료 분야 등 생소한 분야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 분야에 전기 기사가 있다면 유사 직무 분야에 있는 건설 분야 기사 응시 자격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자격증이 취득하려는 기사, 산업기사의 유사 직무인지 확인해보세요. 보유한 유사 직무 분야의 자격증이 없다면 지금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새로 취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왕이면 많은 분야에서 유사 직무로 인정되는 자격증이 좋겠죠? 큐넷 홈페이지에서 국가자격시험 응시 자격 유의사항을 보면 이 유사 직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영, 회계, 사무 분야는 생산관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사 직무 분야가 건설, 기계, 정보통신 등 13개나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범용성이 넓은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유사 직무 분야가 무려 모든 직무 분야예요. 정보통신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모든 자격증 응시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정보통신 분야에는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 정보에서 정보통신, 정보기술 분야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산업기사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기사는 정보처리기사를 추천합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시험 난이도가 쉽고 정보처리기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취업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사 응시 자격 외에도 활용도가 높거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경력으로 기사, 산업기사 응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알아보시는 걸 거예요. 경력이 부족하다면 응시 자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자격증 외엔 학력밖에 없습니다. 경력을 채워 자격을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비효율적이거든요. 이미 가지고 있는 학력을 활용하거나 부족한 학력을 학점은행제로 채운다면 빠르게 응시 자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응시 자격 갖추는 법을 하나씩 체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다니는 대학 학과가 취득하려는 자격증에 관련 학과인지 알아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큐넷 홈페이지에 응시 자격 자가 진단에 들어가서 취득하려는 자격증을 입력해주세요. 전기 산업기사를 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최종 학력을 체크하고 학교명, 학과명 등을 입력해주세요. 내 학력이 자격증 관련 학과로 인정되면 응시 가능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진단 결과 중 한 가지만 충족되어도 응시 자격이 되는 거니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는 대학 2분의 1 이상 이수자입니다. 내가 자격증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라면 몇 학년부터 응시 자격이 되는 건지 궁금하실 거예요. 대학을 졸업해야만 응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1년 더 빠른 시점에 응시 자격이 갖춰집니다. 산업기사는 전문대 2학년 1학기 등록금 납부가 완료된 시점부터, 기사는 4년제 대학 4학년 1학기 등록금 납부가 완료된 시점부터 응시 가능합니다. 방학이나 휴학 기간 중 기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휴학했다가 4학년 1학기에 복학하거나 4학년 1학기에 휴학할 예정이라면 긴가민가 하죠. 이분들은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에 4학년 1학기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기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대학을 자퇴했는데 응시 자격 기준 학점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고졸인 경우는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됩니다. 학점은행제 기준으로 산업기사는 41학점, 기사는 106학점이 있으면 응시 자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학점은행제 이렇게 검색하면 온갖 광고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응시 자격을 만들 수 있는 건가? 더 쉬운 방법이 있는 거 아닌가? 아마 헷갈리셨을 겁니다. 학점은행제가 기사, 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만드는 수단인 것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도 맞습니다.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들은 그대로 가져와 활용할 수 있고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면 사전공 제도를 이용해서 빠르게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죠. 고졸도 4개월이면 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만들 수 있고 온라인 수업료가 일반 대학의 5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확실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응시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이제부터 응시 자격 핵심 정보만 전달하겠습니다. 우선 응시 자격은 필기시험 당일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정기기사 3회차 필기시험은 7월 8일부터 7월 23일까지예요. 필기시험은 주말에 실시하고 필기시험일을 주 간격으로 고를 수 있거든요. 만약 내가 7월 14일 시험 일정을 잡았다면 응시 자격도 7월 14일까지 만드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서 접수는 응시 자격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어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류 제출입니다. 내가 응시 자격을 갖췄다는 서류를 제출하는 거예요. 서류는 필기시험 다음 날부터 약 2주 안에 내야 합니다. 실제로는 응시 자격 서류 제출일 이전에도 제출할 수 있긴 해요. 서류 제출 방법은 원샷으로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응시 자격 만들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전날까지 학점은행제로 산업기사는 41학점, 기사는 106학점을 정확히 만들어주셔야 하는데요. 학점은행제는 수업을 들으면 자동으로 학점 인정되는 게 아니라 행정 절차를 통해 인정 신청을 해야만 처리됩니다. 이 행정 절차 기간도 1, 4, 7, 10월, 월 초부터 월 말까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시작한다면 원하는 자격증 시험일 전까지 정확히 학점을 채울 수 있을지 계산부터 해야 합니다. 만약에 7월 14일에 시험을 본다면 7월 초까지 온라인 수업, 자격증, 독학사 등을 정확히 끝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전에 대학을 다닌 학점을 가져와서 쓸 수 있는데요. 산업기사 응시 자격 41학점이 목표인데 대학에서 60학점을 이수했다면 해당 학점만 가지고 와서 등록하면 바로 응시 자격이 충족됩니다. 기사 응시 자격 106학점이 목표인데 대학에서 120학점을 이수했다면 이때는 바로 응시 자격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기사 응시 자격의 경우 전적대 외 18학점이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제외하고 18학점을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공 선택인데요. 학점은행제의 경우 분기별로 학위 및 전공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학위 과정을 쉽게 등록하고 상황에 따라 변경도 가능하죠. 심지어 전공, 교양 등 상관없이 학점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학위 과정, 즉 껍데기만 관련 학과로 등록하면 됩니다. 이때 가장 추천드리는 전공이 경영학입니다. 학점은행제 경영학의 경우 생산관리 분야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공계 자격증 관련 학과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경영학으로 응시 자격이 안 되는 자격증은 디자인, 인쇄, 운전, 조리 분야 자격증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런 분야를 희망한다면 경영학의 껍데기를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디자인은 시각 디자인학, 운전은 건축공학, 조리는 식품 조리학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전문대를 다니고 있다면 무조건 필요하고요.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다면 관련 학과가 아닐 경우 미리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문대를 다니고 있다면 2학년 1학기 등록 시점부터 산업기사 응시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추후에 기사 응시 자격을 충족하려면 졸업 후에 경력을 쌓거나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해야 해요. 너무 번거롭죠? 이럴 땐 전문대를 졸업하고 80학점을 학점은행제로 가져와 106학점을 만들면 되는데요. 대학을 다니고 있다면 미리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취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졸업 후에 26학점만 인정받으면 되겠죠? 만약에 대학을 휴학했거나 군 복무 중이라면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게 좋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연간 이수 제한이라는 게 있어서 온라인 수업은 한 학기 24학점, 1년에 42학점까지만 들을 수 있거든요. 대학을 다니면서 같이 수업을 듣더라도 이 제한 범위까지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충분히 수업을 듣고 있다면 학점은행제로 들을 수 있는 수업은 거의 없겠죠. 근데 휴학하거나 군대에 있다면 대학 수업을 중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을 들어두시면 해당 학점을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학과가 아니라면 대학 졸업 후에도 응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 자격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 시점에 응시 자격을 만들고 싶다면 대학과 상관없이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채워 응시 자격을 만들면 됩니다. 두 제도는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학적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산업기사, 기사, 응시자격 관련해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만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진프로는 단순히 학점은행제를 권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들 상황에 맞게 최단 기간 응시자격을 만들고 이수하기 가장 편한 교육원만 알려드립니다. 출석 80% 이상 챙기고 중기말고사만 응시하셔도 꽈락 없이 학점 취득이 가능합니다. 현재 기사 마스터라는 단톡방을 운영 중이고요. 원하는 자격증에 맞게 공부법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뿐만 아니라 원하는 자격증 취득까지 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진프로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프로였습니다.